즉 이 세 가지가 다 올라가는데 강남 빌딩 가격이 유지되거나 낮아진다? 많이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럴 만한 건물을 찾아서 사는 게 중요한 거지. 반갑습니다. 빌딩과 기업을 모두 발전시키는 성장 전략가 황 소장입니다. 오늘은 강남 빌딩 시장의 분위기와 지금 이 분위기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요즘에 건물을 사려고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기다려보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뭐 때문에 기다린다고 생각해? 통화를 해보면? 분위기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설 것 같다는 느낌? 그러니까 지금에서 분위기가 바뀐다는 거는 뭐 금리라든지 아니면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뭐 세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바뀌길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 기다리는 게 과연 맞을까요? 사람에 따라서는 신중함이라고 생각해서 신중하게 좀 더 생각해보고 살만한 여건이 되면 내가 행동에 옮기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시장에서 느끼는 것도 똑같아요. 똑같으면서 제가 좀 더 해드릴 얘기도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위치가 좋고 가격이 좋고 뭐 알겠어. 근데 가격이 좀 더 낮아지지 않을까? 또 하나는 여건이 좀 더 좋아지면 즉 지금은 대출 이자가 뭐 4점 몇 프로인데 뭐 3점 몇 프로대 사면 당장 이자를 내는 부분이 줄어들고 이익이 늘어나니까 그때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정책적으로 뭔가 분위기가 좋아지고 경기가 살아나면 그때 하는 게 내가 어떻게 보면 안정적으로 시작하는 게 아닐까? 모두 다 맞아요. 근데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럼 파는 사람은 어떨까요? 강남 빌딩을 팔려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팔려고 하는 입장을 거의 생각 안 하고 본인 생각만 한단 말이에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잖아요. 살려고 하는 분들은 이 입장을 알아야 되고 이분들은 이쪽 입장을 알아야 돼요. 팔려고 하는 분들의 입장이 뭔지 모르지만 지금의 강남 빌딩 시장을 보면 가성비가 많은데? 이런 건물들이 막 나타나고 있나요? 이 금액에서 얼마 더 빼줘야 매력 있지 않아? 아직 내려갈 때가 더 많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꼭 지금 팔아야 될까? 내가 생각하는 가격에서 누가 산다고 하면 팔지? 이거보다 내리고 싶진 않은데? 금리가 좋아지거나 아니면 정책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지면 지금 내가 생각하는 가격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게 보합인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가 가정을 해볼게요. 상황은 유지되거나 안 좋아지거나 좋아지거나 셋 중에 하나죠. 유지된다면 지금 상황이 그대로 가겠죠. 매도자나 매수자나 지금 계속 힘겨루기의 시간이 계속 갈 거예요. 안 좋아지면 금리가 막 높아졌어요. 아니면 뭐 정책도 불리하게 막 생겼어요. 매도자 입장에서는 좋아질 때까지 기다려보자. 자, 그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여건이 좋은 사람이에요. 여건이 좋다는 거는 건물 산 지가 오래됐고 대출을 이미 많이 갚았고 그래서 내가 받는 월세로 이자를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는 상황. 매수자 입장에서는 그러더라도 막 공실되고 그러면 싸게 내놓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자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건물 살 거예요? 안 살 것 같아요. 네. 공실이 막 돼 있는 건물 안 살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애초에 우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괜찮은 건물인데 임대도 차 있는데 내지는 A급 위치인데 건물이 신축하면 저기는 확실히 임대가 될 것 같아. 그냥 예를 들어서 뭐 강남역 사거리에 대로변에 있는 거. 그건 너무 비싸잖아요. 모든 금액대에는 A급이 있으니까 A급 기준으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위치는 내가 사고 싶은데 이분도 그걸 싸게 팔 생각이 있을까요? 더 기다려보자고 갈까요?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에이 힘들면 싸게 내놓겠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건물을 이미 산 지가 수십 년 된 분들, 5년, 10년 된 분들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자금이 또 모였고 본인 상황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싸게 팔아야지 이렇게 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소장님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가끔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면 대부분은 상속이나 증여나 아니면 뭐 건강상의 이유거나 아니면 뭐 자녀들에 연관됐거나 본인 사업이 잘못된 거예요. 그런 경우는 경기와 상관없이 있었어요. 경기가 좋을 때도 힘든 사람이 있고 경기가 나쁠 때도 좋은 사람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경기와 상관없이 그런 일들은 있었어요. 자, 아까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좀 싸게 내놓을까라고 여기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더 기다려보자 할 수 있어요. 본인 상황이 힘들어진 사람은 이건 싸게 내놓을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좀 더 깊게 봐야 돼요. 이게 단순히 A가 B가 되고 C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시장 참여자들의 상황은 다양하니까요. 근데 이런 상황이 있어요. 상황이 안 좋아졌는데 본인이 무리해서 건물을 산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강남에. 근데 무리해서 건물 산 분들 중에 A급인 위치가 많을까요?
애초에 금액이 낮은 분들이 무리해서 강남에 진입한 경우는 많아도 50억 있는데 무리해서 대출을 했다. 이게 무리해서 샀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출 비율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50억을 가지고 300억짜리를 샀어요. 그냥 예를 들어서. 대출이자 그 감당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그런 거 싸게 나오지 않을까요? 이것도 달라요. 자, 생각해 보세요. 살려는 사람이 50억이 있는데 그분이 250억 대출해서 300억짜리 결정을 했다는 거는 무슨 얘기예요? 대출 이자 감당할 자신이 있다 했을 때 사는 거잖아요. 그게 자신이 없으면 안 산단 말이에요. 근데 사기 전에는 그 생각을 안 하죠. 내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면 그렇게 할 거지만 저 사람은 나랑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여기서부터 사실 괴리가 있는 거거든요. 여건이 안 좋아진다고 해서 괜찮은 것들이 싸게 A급이 막 나올 것이다. 이거는 사실 조금 어려워요. 안 좋아질 때 그럼 나오는 건 뭐냐? 아까 말한 그런 요건들로 인해서, 즉 본인의 문제로 인해서 나오는 거지 그 여건 때문에 막 그런 것들이 나온다 이렇게 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유지되는 상황 얘기했고 안 좋아지는 상황 얘기했어요. 자, 좋아지는 상황을 얘기해 볼게요. 상황이 좋아지면 건물을 팔려는 사람은 내가 받고자 하는 금액 받겠네 생각할 거고, 때로는 더 올라가겠는데 하겠죠. 맨 처음에 내놨던 금액을 받을 수 있을 때 파는 사람이 있고 좀 더 기다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전에 댓글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강남 A급 건물은 팔지 않는데 어떻게 매물이 나오냐 이렇게 얘기한 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생로병사 때문에 팝니다. 대부분의 경우 상속증여, 본인의 건강, 자녀의 여건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강남 빌딩이 나오고 안 나오냐가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되고 본인이 A급 빌딩을 갖고 있는데 그냥 이거 얼마 올랐으니까 그냥 팔아. 물론 있습니다. 극히 드물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올라갔어요. 그럼 그때 파는 사람도 있을 거고 더 기다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 올라간다고 칠게요. 올라가면 매수 입장에서는 올라가다 좀 떨어지겠지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좀 더 올라가면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좀 더 올라갔어요. 내가 예전에 200억 주고 살 거를 이제는 250억 주고 사야 되네? 기다려볼까? 한 2, 3년 지나갔더니 200억짜리가 300억, 400억이 됐어요. 그때 살 걸. 내지는 이제는 나는 건물을 억울해서 못 사겠다. 그때 가격으로 아는데 어떻게 지금 가격으로 사냐. 재밌는 게 가격이 좀 더 떨어지면 사야지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떨어지면 못 삽니다. 더 떨어질 것 같아서. 코로나 전후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때 떨어진다고 어쩐다 말 겁나 많았잖아요. 그때 제가 절대 그렇지 않다고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근데 실제로 올랐죠. 오르기 시작했을 때 많이 샀을까요? 어느 정도 오르고 나서 사람들이 샀을까요? 어느 정도 오르고 나서 삽니다. 계속 올라갈 것 같아. 근데 아주 신중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주식시장에서 이런 일이 자주 벌어지는 걸로 아는데 보통 내가 살 때가 최고점이고 내가 팔 때가 최저점이잖아요. 네, 그게 원래 반대가 돼야 되는데 올라갈 때 곧 떨어질 거야. 올라갈 때 곧 떨어질 거야. 올라가면 해볼까? 그래도 아직 몰라. 야, 진짜 타야겠다. 그럼 좀 더 올라가다가 쭉 빠지고 좀 오르겠지. 못 버티겠어. 팔았더니 올라가고 막 이런 거잖아요. 네, 실제로 신중한 사람들이 주로 사는 타이밍이 그 타이밍이에요. 근데 자, 여기서 주식이랑 부동산이랑은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주식은 고점을 찍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다시 고점을 찍기도 해요. 다시 갱신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이 주식이 하방이 있어요. 어느 금액까지 떨어질지 알아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가장 우량한 주식 중에 하나 삼성전자 뭐 10만 전자 간다 어쩌저쩌 하다가 지금 막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강남 빌딩은 올라가서 내려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은 좀 그렇지 않나요? 지금도 사실은 올라가서 보합의 시기라고 보는 게 맞지. 지금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막 이렇게 주식처럼 이렇게 롤러코스터 타는 일이 없어요. 얘는 올라가면 적어도 보합입니다. 또 올라가고 보합이고 적어도 이런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빌딩과 다른 기타 금융상품 투자와 가장 큰 차이점은 황금성이잖아요. 황금성이 여긴 안 좋다. 얘는 황금성이 좋다 하지만 투자성으로는 얘가 훨씬 더 좋고 얘가 저는 떨어진다고 봐요. 왜냐하면 주식은 아침에 사도 그날 시간마다 주식 차트를 보면서 마음이 살까 말까 팔까 말까 이거를 계속 고민하잖아요. 사람이 신중하게 결정하는데도 이게 좀 전 판단 요소에는 좀 덜 좋다고 생각하고 이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해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 가장 싸게 사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에요. 동의하십니까? 네. 맞아. 근데 그 시점을 알 수가 있습니까? 얼마인지 몰라요, 저는. 근데 그 삼성전자 주식이 5년 뒤에 지금보다 올랐을까, 유지될까, 떨어질까 알 수 있어? 셋 중에 하나 확실하다. 이건 말하기 어려워요. 자, 강남 빌딩 가격 지금보다 5년 뒤 가격 높아졌을까, 유지됐을까, 떨어졌을까? 올라갈 것 같아요. 떨어지기는
아주 힘들고요. 유지되기도 힘들 거예요. 5년 뒤가 애매하다. 10년 뒤라고 보면 99.9% 올랐을 거예요. 0.1% 전쟁 이런 위험 정도? 그거 말고는 무조건 올랐을 거예요. 얘는 확실성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냐? 강남빌딩 그렇게 확실한 게 정말 맞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랬으니까 무조건 그렇다 보기 어렵습니다. 근데 얘를 구성하고 있는 것들이 다 오르면 얘가 오른다는 거죠. 인건비, 자재비 안 올라요? 본인 월급이나 본인 소득도 쭉 유지된다고 생각하면 이거 안 믿는 게 맞아요. 또 하나, 땅값 오를까 안 오를까? 모든 우리나라의 땅이 다 오르지는 않습니다. 핵심 지역의 가치는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래도 앞으로 인구가 준다는데 그 인구가 줄어들면 핵심지도 같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거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사람의 행동이나 선택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데, 인구가 줄면 줄수록 사람이 없는 데 가서 살고 싶어 할까요? 더 편리하고 뭐가 많은 데 가서 살고 싶어 할까요? 여기 가치가 더 높아질 거예요. 즉 이 세 가지가 다 올라가는데 강남 빌딩 가격이 유지되거나 낮아진다? 많이 어렵단 말이에요. 즉 앞으로 5년 뒤, 10년 뒤만 보면 무조건 지금보다 높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건물만 선택했다면 지금 얼마 싸냐, 얼마 더 비싸냐, 물론 그게 몇 천만 원일 수도 있고 몇 억일 수도 있고 건물의 크기에 따라서는 몇십억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산 가격보다 5년 뒤, 10년 뒤는 무조건 올라 있을 거예요. 즉 더 버냐 덜 버냐의 차이지 본전이나 마이너스는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럴 만한 건물을 찾아서 사는 게 중요한 거지, 더 싸게 살 거야 이 가격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 소장님이 이야기하신 게 전부 맞는 말이라면 연부연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우리 연부연에서도 늘 건물을 찾고 있다고 했잖아요. 즉 확실한 건물이라는 건 위치가 확실해야 되고 가격이 맞아야 되고 그 외에 또 하나는 거래 조건이 이제 좋아야 돼요. 이 세 가지가 맞으면 전 언제든지 해요. 그리고 지금도 몇 개를 진행하고 있어요. 확실한지 어떻게 알아요? 네, 건물을 보는 데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입지라고 하는데 입지를 볼 때도 여러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제가 그거는 강남빌딩 입지 8법칙에 써놨으니까 그 기준을 한번 보세요. 그 8가지 기준이 다 100점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보긴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러면 가격이 많이 높고 금액대가 높은 것들이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로 치면 승차감이나 아니면 출력이나 이거저거 여러 가지를 다 맞추려면 제일 높은 걸 사야 되잖아요. 하지만 그 세그먼트마다 괜찮은 차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총점이 높은 거, 한두 가지의 점수가 조금 낮더라도 나머지가 강력한 거, 이런 것들을 선택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써놓은 강남빌딩 입지 8법칙을 연구명 부동산 연구소 네이버 카페에서 검색하셔서 꼭 신청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요건에 제가 진행한 것도 정확히 들어맞습니다. 지하철역과의 관계, 언덕이 있고 주변에 임대가 어떻게 돼 있고 3층 이상이 어떻게 돼 있고 주차가 다 맞는 것을 저는 진행해요. 그리고 또 하나 건물 주인과의 거래 조건이 잘 맞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얼토당토 않은 거를 요구하거나 본인이 예를 들어서 난 아무것도 몰라 이렇게 하면은 진행이 되지 않죠. 금액에 따라서 물론 우리가 그것들을 대신할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사람 상대방이 해줄 때도 있는데 그런 요건들이 전체로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시기에 사는 사람의 입장과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의 입장, 이 두 가지를 다 알아야 지금 어떻게 판단하고 행동해야 될지를 알 수 있다는 얘기를 해드렸어요. 건물을 갖고 있는 분들의 마음도 알고 내가 A급을 찾을 수 있는 기준을 알고 있다면 지금 시장 상황에서도 괜찮은 걸 선택해서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